BRM 연구소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박양호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솔직히 암 치료에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 접니다. 오늘 또 지금 암 치료에서 조금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암 치료가 그 방법이요. 지금 그 스마트폰 기능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암 환자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1942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항암 화학요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 들어와서 나온 게 표적치료제입니다. 이런 치료제는 치료제가 아니고 서울대 의대 교과서에도 있지만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생존을 연장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암 치료의 개념은 단지 6개월, 1년, 2년 더 살게 하는 거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근본 암세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화면에 이제 잔디밭이 나오죠. 나도 이제 나이가 늙고 지금 올해 77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60대부터 정년 은퇴하고 저런 곳에 좀 집 짓고 살고 싶다 하는 게 꿈이었죠. 아마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잔디밭이 저렇게 참 좋죠. 화면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잔디밭에 그 잡초가 나와가지고 자꾸 자라는 거,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잡초를 잘라내고 잔디도 깎아야죠. 우리 몸은 이렇게 가장 생명체 중에 가장 인간은 진화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진화된 몸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게 암세포입니다. 저 보기 좋은 잔디밭에 잡초와 같이 우리 몸에도 갑자기 항상 잡초와 같은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잔디밭에서 잡초를 제거하듯이 우리 몸 속에도 어쩔 수 없이 이 다세포 생명체에는 암세포를 제거해야 생존하게 되는데, 이 암세포가 참 골칫거리죠. 잡초보다 더 골칫거리가 암세포인데,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잡초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잡초를 깎는다. 그럼 뭐가 남아있죠? 뿌리가 남아있죠. 우리 몸도 지금까지의 모든 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방사선 치료는 잡초, 잔디 깎는 치료다.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이 보지 못했던 것을 최근에 보게 됐어요. 뭐냐? 잡초의 뿌리를 봤습니다. 암의 줄기세포를 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 중에 자기 아버님이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항암제하고 치료를 다 했는데 1년 있다가 재발됐더래요. 바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재발됐느냐 했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잡초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에 암 덩어리가 형성되면 이제 거기 뿌리가 생긴다. 그래서 그걸 요새 의학 용어로 암 줄기세포란 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잡초의 뿌리죠. 이것이 남아있다가 재발 전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뿌리째 뽑아야 된다. 암도 암 줄기세포까지 없애야 완치가 된다. 좀 많은 암 환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이제 2012년 야마나카 박사가
사실은 암과 관계없이 밑에 화면은요, 유도만능 줄기세포.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몸의 체세포에 암 유전자를 넣어줬더니 암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학으로 역분화되었다. 내가 좀 쉽게 설명드린다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몇 개월 안 됐을 때는 어떤 대변, 소변도 못 가리고 전혀 구분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성인이 됐을 때는 모든 그 잘잘못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던 성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요새 가장 문제되는 치매 있죠. 치매가 되면 뇌의 몸을 컨트롤하는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어버리면 그 옛날 전혀 어떤 이 몸을 다스릴 수 없는 때로 되돌아갔다. 좀 이해가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말하면 암세포란 것은 최근에 그래서 암줄기세포 혹은 배아줄기세포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정상 간세포가 간암세포로 바뀌었다는 뜻은 간세포가 간을 만들 때 태아세포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흔히 암치수라 그러죠. 우리가 암치수라는 게 의학 용어로는 암표지자라 그래요. 암표지자가 지금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 잘 알죠? 간암하면 알파 피토프로테인, 대장암, 칼시노 엠브리닉 엔티전, 정확하게 해석하면 암배아항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암은 암배아항원 수치가 올라간다. 대장의 정상세포가 대장을 만들 때 배아세포로 역분화되고 되돌아가서 배아항원이 나타나더라. 그것이 암의 줄기세포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잡초의 뿌리다. 지금 화면에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우리 식물로 비유하세요. 저기 처음 화면에 노란 거는 식물의 줄기 잎입니다. 암 중에도 막 자라고 있는 암세포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화면에 빨간색은 그게 암 줄기세포입니다. 잡초로 말하면 뿌리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암 덩어리에 약 98%는 성장하는 암세포 덩어리입니다. 우리 의학 용어로는 그걸 벌크 튜머라 그래요. 그 대신 약 2%를 암 줄기세포라 그럽니다. 캔서 스템셀이라 그러죠. 그 화면에 보이듯이 지금까지 항암 화학요법제,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제는 저기 노란 암세포 덩어리 98%죠. 저 암세포를 표적으로 해서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죽이는 치료입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바로 그 빨간색 2%의 암 줄기세포, 잡초로 말하면 뿌리가 남아있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재발되고 전이 된다는 화면이죠. 이제 이해했습니까? 네. 우리 몸에 암이 발생하면 성장하는 세포, 조금 전에 화면을 다시 쉽게 설명하면 식물의 꺾꽂이입니다. 우리 버드나무를 꺾꽂이를 하면 뿌리가 내리죠.
우리 몸에 처음에 암세포가 만들어져서 100만 개, 1000만 개로 증식되면서 서서히 뿌리를 내린다. 암 줄기세포를 만든다. 지금까지 항암, 화학요법 모든 치료는 성장하는 세포고, 삼성병원의 남도현 교수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잔디밭에 장디 깎는 치료였다. 그런데 뿌리가 남아있다가 뿌리를 제거 못했기 때문에 재발된다. 그래서 암 줄기세포를 없애야 완치가 된다. 2015년도 사이언스에 세계에서 암의 최고 권위자가 와인버그 박사가 낸 논문의 화면입니다. 우리 암 덩어리가 있을 때 화학요법, 표적치료제는 방사선 치료는 성장하는 세포를 아무리 제거해도 줄기세포가 남아있다가 재발 전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치료에 현재까지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제를 쓸 때 줄기세포를 없애는 치료를 통합 치료할 때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는 화면입니다. 네. 지금 우리 유방암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방암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일 첫째 60%가 호르몬에 반응하는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제로 조절했고, 그 다음에 헐투, 표적치료제 헐셉틴인데, 유방암의 한 15%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암 표지자가 전혀 안 나타나는 그런 유방암이 있었습니다. 삼중음성 유방암이란 것이 유방암이구나. 아마 유방암 환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혹시나 내가 삼중음성 유방암을 진단받았을 때는 암 줄기세포를 다스리는 방법을 해야 치료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화면에는 뇌종양입니다. 2003년에 이분은 안동분인데 뇌종양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제 치료하고 이제 천연물 요법을 통합 치료했더니 약 1년 만에 다 소멸된 화면입니다. 이분이 소멸되었다가 3년 있었는데 재발이 됐어요. 오늘 강의 들은 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왜 재발됐을까요? 바로 암 줄기가 세포가 남아있다가 재발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2005년에 사실은 우리 연구소에서나 현대의학이 암 줄기세포를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혹시나 이렇게 뇌종양뿐 아니라 암이 소실되거든 암 줄기세포 표지자 잡초에 뿌리가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좀 검사를 해서 뿌리를 캐내야 된다. 암 줄기세포를 없앴을 때 내가 완전히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암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면 없애냐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